그 외 주요 이슈들은 또 뭐가 있었는지 이슈 위주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오늘은 다양한 이슈들을 섞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 체이스뱅크 대출금 상황 등의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캐나다의 블록체인 결제 처리 업체죠. 체이스뱅크의 암호화폐 결제 처리 지원 소식이 오늘 새벽 메신저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 캐나다에 위치하고 있는 이 캐나다에서 사용되고 있는 FCF Pay는 체이스뱅크에서 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결제를 지원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체이스뱅크의 이용자들이 암호화폐로 신용카드 이용 대금 납부 혹은 대출금을 상환 혹은 이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상환 등의 암호화폐 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말고도 다른 코인도 현재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더리움, 시바이누, 리플, 도지, BNB, 스테이블 코인들 등등등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이 신용카드와 관련해서 대금 납부라던가 주담대 상환을 한다던가 암호화폐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 물린 코인들을 또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 일단 캐나다에서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주식이 휴장하는 동안에 미국에서 하원 의장이 해임당하는 일이 나왔죠. 일단 임시 의장으로 맥켄리 금융서비스위원장이 올라왔는데요. 다행히도 이분이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권력 서열로 봤을 때 3위 정도였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지금 해임되고 나서 이 우리 업계에서는 굉장히 친숙한 패트릭 맥켄리 이 위원이 나오게 됐는데 임시직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우리 시장에 큰 변화를 기대해 보긴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친암호화폐 업계 인사가 오게 된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이 맥켈리 위원장 같은 경우는 게리 겐슬러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했었죠. 게리 겐슬러 때리기에 앞장서시는 분인데 게리 겐슬러를 상대로 청문회에서 이 질의 같은 것을 많이 하면서 언론에서도 자주 거론이 됐던 인물입니다. 올해 암호화폐 규제 관련 법안 그리고 스테이플 관련 법안을 이분이 발의를 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SEC가 이 FTX 그리고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의회 조사에 비협조적이다라면서 겐슬러 위원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맥켄리 위원장이 올라와 있는 동안 조금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국내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빗서밍 수수료 전면 무료화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어제 오후 6시부터 진행이 됐고 별도 공지시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어제 이렇게 핸드폰을 하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빗썸, 수수료 전면 무료화한다 하면서 약간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그런 마케팅 문자가 왔었는데 일단 이 빗썸 같은 경우는 원래 0.04%에서 많게는 0.25% 수준까지 수수료를 받았다가 이 수수료가 전부 다 0%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마케팅 측면에서 좀 공격적인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걸 수도 있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한때 이 비트코인 수수료 무료화를 선언하면서 한때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싹쓸이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빗썸은 비트코인만 수수료 무료가 아니라 모든 거래에 대한 수수료 무료 선언을 했습니다. 이래놓고 일주일 만에 다시 정상화시키고 그러진 않겠죠. 왠지 조금 장기화로 가지 않을까. 장기화로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무료 선언은 사실 이 암호화폐 과세를 앞두고 좀 나와주면은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과세를 앞두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조금 물량을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거래 수수료 무료 선언이 나왔고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90% 이상이 업비트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번 수수료 무료 전면화
수수료 무료화 전면 계획이 과연 이 업비트의 거래량을 가지고 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수수료가 다시 유료화로 바뀌게 되면은 저희가 그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내년 1월이면 빗썸이 거래소를 만든 지 1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뭐 10년 막 내년 1월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게 내년 1월이면 내년 1월에 마케팅을 하면 되지. 지금부터 하는 것은 뭔가 또 다른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빗썸 측에서의 입장은 내년 1월이면 빗썸이 10년 주기가 되기 때문에 뭐 빗썸이 뭐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빗썸 창립의 10주년을 2달 앞두고 기획이 된 수수료 전면 무료화 소식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뭐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국내 이슈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 외환 거래 규모가 무려 1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어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요. 지금 불법 외환 거래 적발 금액이 10조 3천억 원이고 이게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불법 외환 거래 적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 건수는 6천 건에 달한다라고 하고요. 그 중에 적발 금액이 2조 원대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구매를 위해서 지금 구매 자금 중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자금 금액이 왔다 갔다 했던 게 적발 금액의 99%를 차지한다라고 하죠.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불법 외환 거래가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무역대금으로 위장 송금을 하거나 해외의 ATM기에서 외환을 인출한 경우였다고 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살 수밖에 없죠. 국내 거래소에는 코인이 이제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살 것도 없고 거래량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코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이 해외로 돈을 보낼 때 금액이 한정돼 있죠. 보낼 수 있는 양이 매일매일.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계속해서 돈이 송금되는 부분들이 포착이 된 게 지난 5년 동안 무려 10조 원. 야, 코인 사기 위해서 해외 거래소로 보낸 외환 거래 금액이 10조 원이 달한다는 것은 참 우리나라 분들도 이 코인 사랑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이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코인의 진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불법 외환 거래는 당연히 이어져서는 안 되는 행동이겠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